2025년 장기 투자할 만한 3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장주에서도 장기 투자할 종목이 있다. 꾸준히 우상향하는 종목을 원한다라고 하면 조금 비중을 확대해 놓으시면 올해 말에 웃고 있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똑띠님들. 오늘은 2025년 연간으로 봤을 때 장기 투자할 만한 어썸픽 3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스윙 트레이딩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맞게 빨리 리밸런싱을 하는 거를 선호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가져가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배당주 위주로 설명을 드렸지만 성장주에서도 장기 투자할 종목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1월 초에 조정장이 있었을 때 이 종목 3가지는 꼭 사서 모으세요. 레터에도 썼었거든요.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 조정이 짧게 끝나면서 비중을 그렇게까지는 확대를 못해서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 비중을 확대했기 때문에 장이 반등했을 때 계좌가 다시 빨갛게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3가지 종목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브로드컴입니다. 왜 엔비디아가 아니고 브로드컴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엔비디아 시대는 좀 꺾였다? 약간은 지는 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2년이죠. 이제 AI 붐이 불기 시작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했고, 지금도 엔비디아는 상당히 좋은 종목이고 좋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앞으로 못 나가느냐? 실적이 안 나오느냐? 그런 건 전혀 아닐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보다는 브로드컴에 더 주목을 하는 이유는요, AI 시장의 컬러가 달라졌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가 잘하는 거는요, 범용 반도체 칩을 잘 만드는 거거든요. 엔비디아가 원래 잘하는 게 GPU고 이제 CPU까지도 만들고 있죠. 이 범용 칩이 이제는 조금 한계에 다다르면서 빅테크들이 어떤 칩을 원하고 있느냐, 이른바 주문형 반도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ASIC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클라우드 센터를 하나 만들 건데 범용 CPU,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도 쓸 거야. 블랙웰도 쓸 건데 그거 말고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AI 반도체가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자체 제작해서 쓸 거야.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빅테크 기업들의 각각의 맞춤형으로 반도체 설계를 해줄 수 있는 기업, 그 기업이 바로 브로드컴이라는 겁니다. 브로드컴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미국 주식 투자를 잘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할 수가 있고, 뭐 들어봤다고 하더라도 뭐 통신 쪽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원래 브로드컴이 잘했던 거는 통신 칩을 만들었어요. 통신을 할 때도 반도체가 필요한데 그 반도체 칩의 종류가 약간 다르거든요. 통신 칩을 위주로 했었던 브로드컴이 시대 상황에 맞게 탈바꿈을 하면서 주문형 반도체를 설계하게 된 거죠. 지금 현재 브로드컴이 주문형 반도체 시장, 글로벌 ASIC 시장에서 점유율이 50%가 넘어갑니다. ASIC 반도체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브로드컴을 떠올리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2025년 AI의 키워드를 왜 이 ASIC이라고 보느냐? 그동안 엔비디아의 횡포가 심했다라고 보거든요. 엔비디아가 반도체 제조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2자릿수에 육박하거든요. 그러니까 2자릿수 중에서도 후반대에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차지하는 거죠. 어떻게 가능하냐? 독점 구조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어떤 반도체 기업도 엔비디아에 대적할 만한 범용 칩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HBM에 들어가는 차세대 블랙웰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싸고 기간도 오래 걸리고 블랙웰 칩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난해 4분기부터 납품을 한다 하다가 사실 잘 못했죠. 왜냐면 발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갑이 아니라 을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자체 칩 개발하겠다. 브로드컴한테 나 이렇게 원하니까 이렇게 좀 만들어줘. 이런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그 원년을 2025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브로드컴을 어썸 탑픽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막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브로드컴은 변동성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한테도 맞는 종목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답답할 수 있거든요. 정말 많이 올라봤자 3% 정도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큰 호재가 나타나요. 지난번에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런 거는 정말 1년 가서 몇 번 안 있는 그런 날이거든요. 브로드컴은 밸류가 높은 편이기도 하지만 변동성이 크지는 않다. 꾸준히 이제 우상향하는 종목을 원한다라고 하면 브로드컴을 자곰자곰 비중을 확대해 놓으시면 올해 말에 웃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어썸픽을 소개를 드리면 팔란티어예요. 굉장히 유명하죠. 이미 많은 분들이 투자를 했고 하고 있는 중일 거예요. 저 또한 개인 계좌에서 팔란티어 수익률이 100%가 넘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팔란티어를 올해도 어썸 포트 내에서 야곱야곱 사서 모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팔란티어는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만 간단히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팔란티어는 AI 중에 AI다. 빅데이터를 AI를 활용해서 기업들이 원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기업의 어떤 데이터들이 내부에 다 있습니다. 대부분 대형 LLM 그런 AI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 검색이라든지 기본에 있었던 걸로 답변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 내부의 데이터를 만약에 원한다라고 하면 직접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AI를 쓸 때 프롬프터라고 얘기를 하죠. 계속 입력을 시켜서 학습을 시키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걸 하고 있어. 챗GPT 같은 경우에도 제가 원체 활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뭐 하나만 넣어도 똑서미, 어썸이, 어썸레터 이런 게 다 나와요. 근데 그 방대한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 방대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다 입력을 시키나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게 바로 팔런티어의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방부 같은 경우는 내부에 있는 정보가 굉장히 기밀 사항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팔란티어처럼 기업이 내부에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솔루션을 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절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 국방부에서 뭔가 내가 AI를 적용을 하고 싶은데 그거를 물어봤다고 해요. 그게 답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미 미국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그 기밀 정보가 외부에 다 밝혀져 있다. 공개가 돼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내부 기밀을 가지고 내부에 있는 이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AI 솔루션을 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팔란티어의 기술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팔란티어가 이러한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아티피셜 플랫폼이라는 건데 정말 정직하게 인공지능 플랫폼입니다. AIP라는 플랫폼인데요. 이 플랫폼을 활용을 하면 기업들이 내부에 있는 이 빅데이터 자료들을 소스로 활용을 해가지고 AI 솔루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팔란티어의 매출 구조를 보면 B2B, B2G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행정부 쪽,
국방부라든지 뭐 재무부라든지 정부 부처들과의 계약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부 부처들이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라는 게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민간 기업들 같으면 자기네들이 자체 개발을 할 거예요. 거액을 투자해가지고.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본인들이 직접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빅테크 기업들도 팔런티어의 기술을 활용을 합니다. 팔란티어는 그냥 AI 기업이 아니라 돈을 버는 AI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팔란티어의 솔루션을 대체할 만한 경쟁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장점은 정부와의 계약이 많기 때문에 변동성이 적다라는 거.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기술 경쟁력 또한 뛰어나다. 그래서 AI 기업들 중에서 확실하게 앞으로도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기업이 바로 팔란티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팔란티어도 살짝 단점이 있기는 있어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 가장 큰 단점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직원들한테 스톡 옵션을 많이 주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스톡 옵션이 2배 올랐다. 근데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 그럼 사실 직원들도 주식을 팔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부자의 주식 매도 물량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러면 팔란티어의 주가도 폭락을 하는 거죠. 작년 말에 팔란티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그때 내부자 매도가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주가가 조금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럴 때가 팔란티어의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팔란티어가 지금 워선 포트내에 1월 조정 때 거의 마이너스 10% 정도까지 수익률이 떨어졌었어요. 그 전에 이제 플러스권이었기 때문에 수익 실현 조금 했었거든요. 비중을 좀 더 확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거의 다 수익률을 회복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점에서 매수할 기회를 좀 아쉽게 놓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내내 워선 포트에서 사 모을 종목은 바로 코인베이스입니다. 자, 코인베이스 다 아실 거예요. 암호화폐 거래소죠.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도 있겠지만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왜냐하면 이제 플랫폼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계속 시세를 체크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어떻게 보면은 대체 투자로서 코인베이스를 선택을 한 거죠.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긍정 비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면 트럼프 입점령 시대잖아요. 트럼프 정치 자금을 댄 면면을 보면은요, 암호화폐 거물들이 다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만을 바라면서 거액의 정치 자금을 댔단 말이에요. 근데 바이든 정부 시절에 SEC, 미국의 증권거래소에 있었던 임원이라든지 대표는 결정권자들의 면면을 보면 암호화폐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사실 암호화폐가 발전을 많이 못했죠. 규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시작이 될 때는 이 많은 규제들이 다 사라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규제가 사라졌을 경우에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도 오르겠죠. 막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10만 달러를 찍었다가 그리고 다시 조정을 받았다가 트럼프 당선이 임박하면서 또 10만 달러를 찍었죠. 워선 포트의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권으로 진입을 했고 랭킹 상위에 지금 있습니다. 이 종목 또한 올해 내내 야곱야곱 조용하게 매수를 할 계획이 있었는데 계획이 조금 틀어진 거죠.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트럼프 취임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언제 그랬는 듯이 주가가 떨어질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또 비중을 확대하면 됩니다.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오를까? 그건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 비트코인 수익률이 130%에서 150%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비트코인 투자는 알트코인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서 모으고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또 수익을 실현하고 자동적으로 매도와 매수가 될 수 있게끔 걸어 놓는 그런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속편하지 않나. 그래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일부 수익을 실현할 거고요. 떨어지고 나면 또 비중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2025년 어썸포트에서 꾸준히 모아갈, 장기 투자할 3가지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이 우리나라 주식처럼 스윙 트레이딩을 하지 않고 그냥 꾸준히 사서 모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다 팔지 않고 비중 조절만 해가면서 올해 내에 계속 투자를 할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식시장에는 항상 변수가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들 종목을 팔아야 될 구조적인 어떤 이유가 발생했다 라고 하면 제가 레터에도 쓰고 영상으로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우리 덕비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